핀테크 기업 소파이,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무려 80%나 올랐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기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소파이의 어떤 점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과연 이 상승세가 2026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질문을 좀 바꿔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질문을 바꿔본다고요? 네, 80%나 올랐는데 아직도 먹을 게 남아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투자 난이도는 정말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와, 아직도 먹을 게 남아있을까라니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소파이라는 기업의 매력, 그리고 그 매력에 딱 붙어있는 가격표를 함께 뜯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2025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열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사실 소파이가 2021년에 스펙 방식으로 상장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주목받진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한창 기술 쪽 거품이 꺼지던 시기라서 이런 투기성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아주 차가웠죠. 네네. 근데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펙 상장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네, 부탁드릴게요. 스펙은 진짜 간단히 말하면 백지수표 회사예요. 먼저 서류상 회사를 상장시켜서 돈을 모아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괜찮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방식이죠. 소파에도 그렇게 증시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동안에도 회사의 내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계속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사업은 계속 크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 마침내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내실이 탄탄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뭐니 해도 폭발적인 이용자 수 증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 초에 한 100만 명 정도였던 회원이 올해 3분기에는 126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가 줄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3분기에만 해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회원이 35%나 늘었으니까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사람 수만 늘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파이가 구축한 금융 원스톱숍 생태계,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금융 원스톱숍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파이는 앱 하나로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식 투자, 개인 대출, 심지어 주택담보대출까지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 앱 하나로 다요? 네, 약간 금융계의 스위스 군용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파이 고객이 되면 다른 금융 앱을 쓸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수치로 나타납니다. 올해 3분기에 신규로 판매된 금융상품의 약 40%를 기존 회원들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와, 40%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하죠. 이건 뭐랄까, 새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원래 알던 친구랑 노는 게 더 편하고 돈도 덜 드는 거랑 비슷해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기업 입장에서 광고비 잔뜩 써서 새로운 고객 한 명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우리 서비스를 쓰는 고객한테 이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추가 상품을 파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즉, 소파이는 지금 매우 똑똑하고 또 수익성 높은 방식으로 성장의 톱니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 예치 비용은 줄이면서 기존 고객의 지갑은 더 열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랬던 건 이 모든 성과가 소파이의 주력목이 하나를 거의 빼놓고 이뤄냈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 학자금 대출 사업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소파이의 미래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잠자던 거인이 깨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바로 그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학자금 대출 사업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성장을 이뤄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마치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없이 리그 우승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줬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 사람들이 굳이 민간 기업인 소파이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재용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업의 핵심 엔진 하나가 거의 꺼져 있었던 셈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2019년에 소파이가 취급한 학자금 대출액이 거의 67억 달러였는데 네, 67억 달러. 회사는 훨씬 더 커진 2025년에는 첫 3분기 동안 37억 달러에 그쳤어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 잠자던 거인이 슬슬 깨어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환경이요? 네. 미국 전체를 보면 약 4,250만 명이 총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조 원이 훌쩍 넘는 학자금 빚을 지고 있어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2천조 원이요? 와, 그런데 이제 정부가 다시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서 소파이 같은 민간 대출기관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나요? 네, 명백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 취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8%나 급증했어요. 58%요? 네, 이건 엔진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죠. 기존의 성장 엔진인 원스톱숍이 잘 돌아가는 와중에 꺼져 있던 핵심 엔진까지 재가동되는 상황인 겁니다. 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2026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요.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에 기존 고객을 꽉 잡는 생태계, 여기에 잠자던 핵심 사업까지 다시 살아난다니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들립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실실 가격표 얘기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것과 현재 가격에서 좋은 투자처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은행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맷집을 볼 때 자주 쓰는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유형 장부 가치, TBV라는 건데요. 유형 장부 가치요? 조금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꿨을 때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순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순자산. 네, 이게 튼튼하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기초 체력이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은 소파이의 유형 장부 가치가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올해에만 25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기초 체력은 정말 튼튼해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건 좋은 신호네요. 그럼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주가가 그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아주 훨씬 더 빠르게 달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현재 소파이의 주가를 주당 유형 장부 가치로 나눈 비율, 이걸 PTBB라고 하는데요. 이게 4.7배나 돼요. 4.7배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일반적인 은행들은 이 비율이 보통 1배에서 2배 사이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2배요? 네. 근데 4.7배라니? 네, 4.7배라는 건 시장의 소파이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전교 1등 할 거라는 기대감이 성적표에 전부 반영된 모범생 같은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여기서 시장을 더 놀라게 하려면 단순히 1등을 하는 걸 넘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명을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잠깐만요. 4.7배라니 정말 높은 수치네요. 하지만 소파이를 그냥 은행으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스스로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의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기술 기업들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그게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소파이는 은행인가? 기술 기업인가? 네. 정답은 아마 둘 자라는 거겠죠. 소파이는 기술 기업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행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숙명이요? 바로 경기를 탄다는 거죠. 아, 경기 침체 같은 외부 변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소파이라도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 기업의 높은 가치 평가를 누리면서도 은행이 가진 현실적인 위험에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인 셈이죠.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한쪽 면에는 강력한 성장 엔진과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가진 떠오르는 스타의 모습이 있고요. 네. 다른 쪽 면에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주가와 경기 침체라는 잠재적 위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확실히 2025년과 같은 80%의 상승을 다시 기대하기보다는 눈높이를 좀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핵심 질문은 소파이가 과연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뭔가요? 과연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이며 그 성장은 이미 지금의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아, 회사의 성과 자체보다 그 성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기업을 보시던 훌륭한 기업이라는 사실과 현재 가격에서 훌륭한 투자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2026년의 소파이는 과연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소파이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